일단 첫 번째로는 박탈감이에요. 박탈감. 외적으로 내적으로 박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큰 작품이에요. 부자들의 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범인이 아니었거든. 4명은 범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줄거리상 그래. 얘네는 범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냥 미화할 수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화가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진짜 학생들이 볼까 두려운 작품. 좋아요, 구독. 이게 7화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7화까지 보고 왔어요.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죠. 1화만 보고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좋았던 점으로 뭐 비주얼, 배우들의 비주얼이 훈훈하다 그 얘기 드렸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음악 트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인트로도 너무 재미없다, 성의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1편만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내용까지 다 알려드릴게. 스포일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고에서 강인한이라는 학생이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학생이 한 명이 이제 비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강한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죠. 강하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강인한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그 자리를 꿰찬 거야. 그래서 이 주신고에 들어가서 우리 형의 억울함을 풀겠다,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신고는 이 4명, 하나, 둘, 셋, 넷, 이 4명의 슈퍼부자 자식들이 이제 학교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부잣집 자제들인 거지. 슈퍼부자들. 그 중에 정재희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에게 이제 강아가 다가가게 되면서 이 4사람이 내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우정이 점점 금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건의 비밀이 하나둘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이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예,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뭐 잘못도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뻔한 복수 스토리 되겠습니다. 주신고도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복수극이죠. 복수극과 학원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 어쨌든 복수극과 학원물이 주 테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에게 기댔던 사람들이 독립하는 성장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둘이 기대고 있었어.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기대지 않고 자립하겠다, 독립하겠다, 나는 나 살 길 살게, 너도 너 살 길 살아, 이런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이 4명이 다 문제가 있어. 부모님들한테 문제가 있어. 왜냐, 이 김리안이라는 부모는 돈이 곧 사랑이야. 그래서 엄마 역할보다는 뭔가 돈으로서 다 해결해줄, 돈으로 다 때우려는 그런 부모를 만난 게 김리안. 그리고 정재희는 부모가 있긴 한데 엄마가 버려졌어. 왜냐, 천민 출신이라서. 그래서 천민 출신의 딸이라고 이제 막 말하면서 얘를 괴롭히는 거야. 거의 뭐 폭력이라고 봐야겠죠. 폭력. 언어 폭력을 뭐 일삼는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이고, 그리고 이 윤혜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좀 능력이 조금 모질라. 그래가지고 다른 부자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곧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해. 결국엔 부도를 맞습니다. 근데 얘는 정신 못 차리고 그 호텔을 딱 얻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호텔이 뭐야? 우리 집 내놔! 막 이런. 드레스가 이게 뭐야? 아빠 다음에 드레스 더 좋은 거 해줘. 어이구 그래. 오냐오냐 키우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별로 안 나왔어. 그래서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들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애들인데 다들 자립하게 된다, 독립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죠. 덜 부자, 쩌리 뭐 그런 느낌이죠. 예, 이 윤혜라 같은 경우는 다 봤는데요. 전 어떻게 봤냐면요. 역시나 재미없게 봤습니다. 뻔해요. 예, 뻔하고요. 양산형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2 있는 거 아세요? 2 있는 거 아세요? 하이라키가 2가 나올 모양입니다. 예, 그거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드라마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장점 가볼게요. 장점은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노정희 씨.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고,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넘사벽이에요. 아이돌에도 그런 급이 있잖아. 급이라고 나누긴 좀 뭐하지만, 그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장원영, 카리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역대급이야, 진짜. 미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술을 안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전지현, 김태희, 한가인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노정희 씨 보는 맛으로 봤습니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배우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텐데 이 배우도 정말 막 매력적이더라고. 근데 윤혜라, 정재희 보는 맛으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거기까지고요. 아쉬운 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기차게 깔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박탈감이에요. 박탈감. 이게 보면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박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큰 작품이에요. 보면서 저런 세계가 있나? 진짜 있나? 그리고 부자들의 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범인이 아니었거든. 4명은 범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줄거리상 그래. 얘네는 범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냥 미화할 수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화가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일단 잘생기고 키 크고 몸도 좋고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명품으로 치장했고요. 운동 잘하죠. 언어 능력 있죠. 언어 막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스페인어도 배우고 미국어 영어도 배우고 막 새벽부터 새벽까지 국내 최고의 교수 강의들을 듣죠. 거기다가 한 여자만 좋아하죠. 또 그 여자한테는 또 상냥하죠. 심지어 마지막 회에 가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요. 사과까지 합니다. 씨발 진짜 다 갖춘 새끼들이에요. 네, 다 갖춘 새끼들. 그에 비하면 주인공 강한은 김리안보다 못하죠. 애는 착해. 뭐 그런 느낌입니다. 또 심지어 정재인은 강한을 선택하지 않아요. 김리안을 선택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얘를 선택하겠다. 둘이 잘생기고 똑똑하면은 더 있는 집 고르지 않겠어요? 진짜 학생들이 볼까 두려운 작품. 유니콘. 맞아요.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너무 박탈감이 드는. 착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정의감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박탈감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니, 청소년들이 이걸 보면은 누가 되고 싶겠어요? 어떤 여자가 되고 싶겠냐고. 다 갖춘 부잣집 여자가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 환상을 만드는. 난 이런 작품 진짜 꼴배기가 싫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돈. 자, 이 작품이 열받는. 가장 첫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엔 돈이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돈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부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부자도 착할 수 있어요. 부자도 정직할 수 있고요. 부자도 사람 좋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갈등을 얼렁뚱땅 돈으로 해결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윤혜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윤혜라가 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이제 아빠가 부도가 나면서 빨간 딱지가 붙어요. 그러면서 호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얘하고 사이가 멀었어. 찐친이었는데 사이가 멀어졌어. 그러다가 우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정재희가 뉴욕행을 선택하면서 아빠, 나 뉴욕 갈 테니까 윤혜라 부모님 좀 잘해줘.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윤혜라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 아빠, 사업 해결됐어. 그러면서 호텔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부잣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미화였으면은 윤혜라는 돈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었어야지. 돈으로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내 스스로 갈 길을 가겠다. 너네 그래도 내 친구 맞지? 그런 식으로 갔어야죠. 근데 다시 부자가 됩니다. 왜냐? 정재희 부모가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고 내용을 서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마냥 좋은 애인 척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엄마랑 엄마 그러면서 깨어날 돈으로 결국엔 해결했잖아. 이거는 해결이 아니지. 이것까지 미화를 시키면 안 되지. 얼마나 박탈감 당하겠어요. 사람들이. 결국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엔딩쯤에 가면은 이 부자들이 반성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를 하는데 김리안이 진심으로 강하한테 사과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평상시 때 주신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신고 이제 교장도 바뀌게 돼요. 오나나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다 됐다고 이렇게 평온하게 나오는데 정작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요. 사실 보면은 김리안 빌런으로 보이게 하는데 빌런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빌런 짓도 안 하거든요. 얘를 괴롭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얘가 막 나서가지고 막 밑에 천민이라고 하면서 막 밟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수업 열심히 받고 얘만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얘 빌런 아니야. 빌런 아닌 애가 사과한 걸로 끝난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얘 따까리가 한 명 나오거든요. 얘 따까리도 막 지독하게 막 애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잠깐 거늘다가 정재희가 그만해. 그러면은 그만둬요. 몇 대 때리지도 못했어. 걔네들은 빌런이 아니야. 정작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딸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폭력을 일삼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정재희의 아빠. 반성 안 하고 그냥 끝났죠. 자, 두 번째. 재산이 곧 사랑이라 여기는 김리안 엄마. 사과 안 했죠. 자, 천민의 딸이라고 막말하고 누나를 괴롭히는 정재희 동생. 사과 안 했죠. 강인한을 죽인 선생. 그 선생 사과 안 했죠. 나쁜 년.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한 이우진. 얘 사과 안 했죠.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사과했어. 이게 뭐야? 뉘앙스만 나쁜 김리안, 윤혜라, 정재희만 사과하고 총대 메고 사과하고 진짜 악들은 악 중에 악들은 반성하는 척도 안 나와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냥 흐지부지해. 7억까지 달았으면 그거 달았어야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쿠키. 그래, 그렇다 쳐. 그렇다 치자. 새끼들아. 김리안이 반성했어. 정재희도 반성했어. 얘들이 메인이니까 반성해서 주신고 이제 평온해졌어. 얘네들도 이제 애들 안 괴롭히고 그런다고 쳐. 근데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마치 얘가 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얘가 할 리가 없죠. 얘가 할 리가 없지. 근데 얘가 문자를 쓰고 그 문자가 마치 얘인 것처럼. 그러니까 죽인 사람도 문자를 쓰고 얘도 문자를 쓰는데 그걸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얘가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야. 다 끝났잖아. 뭘 더 해. 최악의 쿠키. 올해 최악의 쿠키를 뽑자면은 하이라키였다. 현실도 그런데 사과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사과 안 해도 되는 사람만 하면 그건 맞죠. 현실 반영한 거야? 대단하네 진짜. 자, 그래서 하이라키는 이것도 참 이상한 드라마였다. 진짜 겉만 번지르르한 얘네 김리안, 정재희, 윤혜라, 이우진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드라마였다. 근데 2가 나온다니 참 돈도 많다.